아들이 울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고모랑 엄마 집을 나누고 있었어요. 나는 남편에게 찾아가 그의 거짓말을 들은 뒤 필요한 서류에 직접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서는 내 뒤에 사람을 보기 전까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인생의 전환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겐 아주 흥미로운 정보랍니다. 그럼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지은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가슴에 안고 어깨로 아파트 문을 밀었다. 다리가 욱신거렸다.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2탕이나 뛴 후였다. 오늘따라 응급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수라장이었다. 그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며 까진 발뒤꿈치의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다가 그대로 멈춰섰다. 부엌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였다. 지은은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두 팔에 이마를 파묻고 있었다. 깡마른 어깨가 들썩였다. 그 앞에는 손도 대지 않은 샌드위치와 스파이더맨 컵에 담긴 식은 보리차가 놓여 있었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지은은 의자 옆에 쭈그려 앉아 아들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왜 울고 있어? 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이제 겨우 11살이었지만 그 순간 아이는 겁에 질린 아주 작은 아이처럼 보였다. 엄마,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교복 셔츠 소매로 눈을 닦았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아빠가 너무 크게 말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지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현우야, 진정하고. 숨 쉬어봐. 그렇지. 잘했어. 뭘 들었니? 현우는 다시 흐느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빠가 수진 고모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왔는데 아빠가 엄마 방에 있더라고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서 민호네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우리 집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집에 대해 뭐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랬어요. 현우는 말을 멈추고 다시 젖은 뺨을 손으로 훔쳤다. 아빠가 수진 고모한테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지은이 걔가 별 수 있겠어? 서명할 거야. 집도 크니까 우리 다 살기 충분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진 고모가 웃으면서 드디어 우리 애들도 이런 닭장 같은 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서 살겠네라고 했어요. 엄마, 저 사람들 우리 집 뺏으려는 거예요? 지은은 아들을 꽉 껴안았다. 그녀 자신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울지 마, 아가. 울지 마. 내가 뭘 잘못 들었을 거야? 아빠는 그냥 서류 문제로 상의하고 있었겠지, 아마. 하지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단단한 덩어리처럼 뭉치는 기분이었다. 이 집은 3년 전 김영자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낡은 2층 집. 마당에는 사과나무와 감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며 지은의 어머니를 키웠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손녀인 지은까지 도맡아 키우셨다.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이지은에게 상속한다. 오직 그녀에게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 박민주는 중요한 출장이 있다며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었다. 지은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관 옆에서 오열했다. 그 후에는 서류 절차, 법무사, 상속 등기가 이어졌다. 그때 민주는 다정하게 곁을 지키며 말했다. 걱정 마, 지은아. 내가 다 처리할게. 넌 신경 쓰지 마. 심지어 변호사에게도 함께 가주며 서류 작업을 도와주었다. 지은은 아들에게서 몸을 떼고 눈을 맞췄다. 현우야,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들은 얘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아빠한테 엿들었다고 말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무서워서 제 방으로 도망쳤어요. 아빠가 나왔을 때 숙제하는 척했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지은은 헝클어진 아들의 검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있잖아. 우리 이 얘기는 당분간 아무한테도 하지 말자. 아빠한테도. 알았지? 이건 너랑 나만의 비밀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약속해. 하지만 엄마, 현우야, 엄마 믿어줘. 제발. 그녀는 아들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저린 다리를 풀며 일어섰다. 자, 이제 엄마가 제대로 된 저녁 데워줄게.
이 샌드위치는 손도 안 댔잖아. 지은이 냉장고에서 어제 끓여둔 김치찌개를 꺼내 냄비를 불 위에 올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쳤다. 민준과 그의 누나 수진이 자신의 집을 나누려 하고 있다. 상속받은 집,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도 않는 그녀의 집을 도대체 어떻게 그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 지은은 기계적으로 빵을 자르고 식탁에 김과 밑반찬들을 놓았다. 최근 몇 달간 민준이 어딘가 이상해졌던 것이 떠올랐다. 예전에는 누나와 그다지 연락하지도 않더니 요즘 부쩍 수진과 자주 통화했다. 몇 번은 지은이 그가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자 황급히 전화를 끊거나 다른 방으로 가버렸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수진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혼하고 혼자 애 셋을 키우니 힘들겠지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2주 전쯤 민준이 갑자기 집문서가 어디 있냐고 물었던 것도 기억났다. 그건 왜 그녀가 그때 의아해하자 아니 그냥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는 어디 있는지 알아둬야지 라며 얼버무렸다. 그녀는 침실에 있는 금고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상속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모든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다. 민주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주제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오늘까지는 엄마, 찌개 안 타요. 현우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지은은 화들짝 놀랐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치찌개가 이미 끓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불을 줄이고 그릇에 찌개를 펐다. 먹어, 아들. 내일 학교 가려면 힘내야지. 정작 자신은 한 숟가락도 넘길 수 없었다. 현우의 맞은편에 앉아 식어버린 보리차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아들이 애써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입맛이 없는 게 역력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현우가 밥을 다 먹고 물었다. 몰라. 오늘 회사에서 늦는다고 했어. 지은은 시계를 보았다. 보통 민주는 7시, 늦어도 8시에는 돌아왔다. 아마 늦을 거야. 넌 씻고 자렴. 내일 수학 시험이라고 했잖아. 현우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고 어머니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엄마, 정말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가.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아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지은은 부엌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은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마당에는 가로등이 켜졌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현우가 어릴 때 놀던 놀이터, 이웃 소식을 나누며 늘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던 벤치. 이 집은 그녀의 과거, 할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이곳의 모든 것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저 낡은 찬장에는 할머니가 아끼던 그릇들을 보관하셨다. 복도에 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어릴 적 일부러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아 할머니께 학교에서 돌아왔음을 알리던 기억이 났다. 마당의 사과나무들은 증조할아버지가 심으신 것이었고 매년 가을이면 할머니는 그 사과로 계피를 넣은 호박색 잼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제 민준과 그의 누나가 이 집을 그냥 가져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녀, 지은이 그들이 내미는 서류에 뭐든 서명할 만큼 어리석다고.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여기, 할머니와 함께 이 집 현관에 서 있는 사진. 지은이 간호사 학위를 받던 날이었다. 할머니는 그녀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 여기, 갓난아기인 현우가 바로 그 사과나무 아래서 증조 할머니 품에 안겨 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사진, 장례식, 잿빛 하늘, 검은 우산들, 꽃으로 장식된 관. 지은아, 할머니는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집은 너한테 남긴다. 오직 너한테만. 넌 똑똑하니까 잘 해낼 거야. 이 집을 잘 지키렴. 여긴 너의 요새란다. 요새.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기 이미 안에 있는데 무슨 요새란 말인가? 현관문이 쾅 닫혔다. 지은은 움찔하며 갑자기 차오르는 눈물을 재빨리 닦았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재킷을 벗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지은아, 집에 있었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심지어 명랑하게 들렸다. 부엌에 있어.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민준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비싼 셔츠를 입은 모습. 한때 지은은 그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었다. 지금 그녀는 남편을 보며 그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가늠하려 애썼다. 피곤해 보이네. 그가 다가와 그녀의 정수리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얼굴이 창백해.
힘든 하루였나 보네. 지은은 식탁 위 그릇을 치우는 척하며 몸을 피했다. 저녁은 먹었고? 응, 회사에서 대충 먹었어. 분기보고서 마무리하느라 늦었지. 알잖아. 그는 냉장고로 가 생수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다. 현우는 자. 숙제는 다 했고. 숙제하고 있어. 지은은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려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눈에 띄지 않도록 수세미를 더 꽉 쥐었다. 민준 씨, 오늘 수진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 남편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 응, 예, 전화했어. 돈 좀 빌릴 수 있냐고 묻더라. 둘째, 기현이 이 치료해야 한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너무나도 평탄했다. 왜? 그냥 궁금해서. 전에는 별로 연락 안 했잖아요. 그래도 누나잖아. 혼자 애들 데리고 고생하는데 도와줘야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깨끗한 접시를 계속해서 문질렀다. 알았어요. 얼마 필요하대요? 한 200만 원 달라고 하더라. 우리가 빌려주면 어떨까 생각했어. 여유 있잖아. 예전 같았으면 지은은 동의했을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인정 많고 돕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민준의 모든 말은 거짓으로 들렸다. 치과 치료비 200만 원 아니면 이건 다른 무언가를 위한 또 다른 거짓말, 위장일까? 내일 얘기해요. 그녀가 물을 잠그고 수건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쉴게요. 그래. 어서 쉬어. 민준이 다시 다가와 안으려고 했지만 지은은 이미 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이, 왜 그래? 뭐 비쳤어? 아니, 그냥 정말 피곤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뒤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온 아파트에 들릴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지은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창밖의 도시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맞은편 창문들에서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다. 어디선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15년간 쌓아온 가족, 성인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제 그녀를 과거와 이미 떠나간 사람들의 기억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것인 집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지은은 이불 위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아니, 티 내지 않을 것이다. 소란을 피우지도 울며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민준과 수진은 그녀가 순진해서 조종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좋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두자.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파헤칠 것이다. 조용히, 신중하게,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일격을 가할 것이다. 다음 며칠간 지은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으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현우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해서 환자들에게 미소 짓고 링거를 놓고 약을 나눠주고 차트를 작성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내내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진실을 알아낼까? 민준과 수진은 정확히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이제 남편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다. 민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현우와 장난치며 숙제를 도와주었다. 지극히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의 눈에는 그가 얼마나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는지,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면 얼마나 빨리 화면을 감추는지가 보였다. 수요일 저녁, 민준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지은은 결심했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렸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그가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재킷으로 다가가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현우의 생일. 민준은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화면은 조용한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 해제되었다. 지은은 메신저를 열어 수진과의 대화방을 찾았다. 처음 몇 개의 메시지는 평범했다. 잘 지내? 애들은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지은은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다. 민준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더 빠르게. 그리고 마침내 지난 금요일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나타났다. 수진 민준아, 도대체 언제 돼? 나 여기서 미치겠어. 애들은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기현이는 또 빵점 맞아왔어. 막내는 다른 애들은 다 새 휴대폰 있는데 자기만 낡은 거라고 징징대고. 이 집구석 이제 신물이 나 내 마누라는 도대체 언제 진명에 이전해준대?
민준 곧 오 조급해하지 마. 내가 슬슬 구슬리는 중이야. 중요한 건 겁주지 않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거야. 수진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서 뭐가 됐는데? 반년째 구슬리고 있잖아. 다른 방법을 써보는 건 어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해. 혹시 그 여자한테 무슨 일 생기면 집이 엉뚱한 사람한테 상속될 수도 있다고. 민준계 바보 아니야. 바로 눈치챌걸. 아니, 더 신중해야 해.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현우한테 증여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할 거야. 나중에 편하게. 근데 실제로는 나랑 그녀 공동 명의로 하는 거지? 나중에 소송 걸어서 절반 받아내면 내 몫을 줄 수 있어? 수진 드디어. 우리 똑똑이 나셨네. 근데 걔가 그렇게 멍청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까? 민준 지은이 걔는 원래 호강하며 살았잖아. 할머니한테 집도 받고 난 월급 꼬박꼬박 집에 갖다 주고 걔는 겨우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병원에서 꼼지락거리는 게 다야?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익숙해. 별 수 있겠어? 서명할 거야. 수진 그럼 빨리 좀 움직여봐. 나 이 집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 월세 내는 거 지쳤어. 애들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알겠어? 이 닭장 같은 2칸짜리 집 말고. 민준 알아. 다음 주에 얘기 꺼내볼게. 준비해. 곧 애들이랑 진짜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지은은 침실 한가운데 서서 남의 휴대폰을 든 채 속에서 얼음 같은 분노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 아니었다. 바로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다. 그랬구나. 민주는 이걸 반년 전부터 계획했다. 반년 동안 사랑하는 남편, 자상한 아빠인 척 연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녀의 집을 빼앗을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었다. 그녀와 그들의 아들의 집을. 수진, 지은은 1년 전 민준과 함께 그녀의 이사를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술주정뱅이 남편과 이혼한 후 수진이 그들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을 때 지은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돈까지 빌려주려 했었다. 그런데 수진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을 등쳐먹을 수 있는 바보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멎었다. 민준이 샤워를 끝냈다. 지은은 재빨리 휴대폰을 재킷 주머니에 돌려놓고 창가로 물러섰다. 남편이 목욕 가운을 두른 채 나왔을 때 그녀는 유리창 너머 어둠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지은아, 왜 앉아? 민준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 좀 했어? 무슨 생각?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게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녀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려 눈을 마주했다. 민준 씨, 나 사랑해요. 그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웬 뜬금없는 질문이야. 당연히 사랑하지. 우리 15년이나 함께 했잖아. 현우도 사랑하고요? 물론이지. 내 아들이잖아. 민주는 그녀를 안고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왜 그래, 지은아. 또 과로했어? 휴가라도 낼래? 아니, 괜찮아. 지은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침대로 걸어갔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서 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그녀는 누워 벽 쪽으로 돌아섰다. 민주는 잠시 뒤척이다가 옆에 누웠다. 몇 분 후 그의 숨소리는 고르게 변했다. 그는 잠이 들었다. 하지만 지은은 눈을 뜬 채 어둠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지은은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희끗희끗한 콧수염을 기른 나이든 운전기사는 날씨와 기름값에 대해 명랑하게 떠들었지만 그녀는 거의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주소만 있었다. 가들로 7번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피미다. 김정호 변호사는 그녀 할머니의 오랜 지인이었다. 바로 그가 유언장 작성을 돕고 나중에 상속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 온화한 눈빛과 굳건한 악수를 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였다. 지은은 몇 안 되게 정직하다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인 그를 신뢰했다. 이지은 씨, 비서가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하자 김 변호사가 책상에서 일어섰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차나 커피라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은은 서류 더미로 가득한 그의 육중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언도요. 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책상 위에서 두 손을 깍지 꼈다. 말씀해보시죠. 지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현우가 한 말, 엿들은 대화, 남편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까지.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쓰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이야기 끝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말았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할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지은이 말을 마치자 그가 입을 열었다.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절망적이지도 않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보죠. 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책상 위에서 두 손을 깍지 꼈다. 집은 유언으로 상속받으신 게 맞죠? 네, 할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셨어요. 유언장에 이 집은 이지은에게 상속한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말은즉 그 집은 이지은 씨의 고유 재산이며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혼인 관계에 있더라도 남편분은 그 집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길 원해요.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핑계나 다른 이유를 대서요. 지은은 두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죠.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지은 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분이 강제로 명의를 이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거래는 모두 본인의 동의와 법무사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 압박하고 이유를 만들어내고 조종하려 들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두세요. 그냥 거절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물병에서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집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분과 그 누나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거겠죠. 지은은 그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속여먹기 쉬운 멍청한 지은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안합니다. 김 변호사는 펜을 들고 종이에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첫째, 계속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들의 계획을 안다는 티를 내지 마세요. 둘째, 남편분이 진명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동의하세요. 네. 하지만 왜요? 그들에게 더들놓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약속을 잡으세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남편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서류들을 준비할 겁니다. 어떤 서류요? 이혼 소장, 그리고 집이 이지은 씨의 고유 재산으로 남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 변호사가 펜으로 책상을 톡톡 쳤다. 그의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메시지는 좋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무게 있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가 자신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대화 녹음이나 증인의 증언 같은 것들이죠. 변호사는 생각에 잠겼다. 남편분에게 직장 상사나 동료 중에 그가 무심코 말을 흘렸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은은 떠올렸다. 민주는 무역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직속 상사인 최진혁 이사, 원칙과 정직함으로 유명한 50대 남성이었다. 민주는 종종 최 이사가 너무 까다롭고 거짓말과 태만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불평했었다. 상사가 있어요. 최진혁 이사님이라고. 민준 씨가 좀 어려워하는 분이에요. 잘 됐군요. 그분과 연락할 방법이 있습니까? 회사가 어디인지는 알아요.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획의 초안이 담긴 종이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그의 상사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사무실에 CCTV가 있고 남편분이 직장에서 전화로 자신의 계획을 논의했다면 그것이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사 사무실에 상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남편분에게 뭐랄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은은 들으면서 마음속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그렇게 해야 한다. 소란을 피우거나 울지 않고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변호사님, 이혼은 꼭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지은 씨, 제가 사생활에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죠.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주신 집을 빼앗으려고 당신을 속일 준비가 된 사람, 반년 동안이나 그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의 메시지에서 당신을 멍청이 취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지은은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결정입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남편분의 상사에게 가서 그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세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남편과 그 누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을 선사할 겁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김영자 여사님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손녀가 속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다. 힘내세요. 이지은 씨 생각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사무실을 나와 현관 계단에 멈춰 선지은은 차가운 가을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기분이 이상했다.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가벼웠다. 앞으로 닥칠 이별, 결혼 생활의 끝, 아들에게 설명해야 할 고통 때문에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기에 가벼웠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민준이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있잖아, 지은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 중요한 거야. 현우가 접시에서 눈을 들었다. 지은은 긴장감이 느껴졌다. 무슨 얘기? 집에 대해서. 할머니 집 말이야. 김민주는 부드럽고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있잖아.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집이 당신 명의로만 되어 있잖아. 혹시라도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인생이란 게 혹시 모르잖아. 현우는 어떻게 되겠어. 혼자서 그 모든 걸 처리하고 상속받고 하려면 복잡할 거야. 아빠, 무슨 일 생겨요? 현우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아들. 아무 일도 안 생겨. 아빠는 그냥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민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지은에게로 몸을 돌렸다. 내 제안은 집을 공동 명의로 하거나 아예 현우 앞으로 증여를 해서 아이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거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해하지? 지은은 남편을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진실되게 보이려고 애쓰는지, 어떻게 단어를 고르는지, 자신의 반응을 어떻게 살피는지 보았다. 왜 공동 명의로요? 현우를 위한 거면 바로 현우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 걔는 아직 어리잖아. 일단 우리 둘 명의로 해뒀다가 나중에 넘겨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게 더 안전해. 김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지은아,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제안일 뿐이야. 생각해봐. 알았어요. 지은은 생각에 잠긴 척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생각해볼게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잘 생각했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봐. 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알지? 그날 밤, 지은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민준의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며칠 후면 반평생을 함께한 이 남자가 그들의 관계에서 누가 진짜 바보였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계획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차가운 결심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맑은 정신과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일어났다. 아침을 준비하고 현우를 학교에 보내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아이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엄마, 괜찮아요. 그럼, 아주 괜찮아. 아가. 걱정 마. 그녀는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다. 공부 열심히 해. 저녁에 보자. 민주는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다며 일찍 출근했다. 지은은 아들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기다렸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전날 남편이 다니는 무역회사 웹사이트에서 찾아둔 번호를 눌렀다. 머큐리 상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성의 목소리가 답했다. 안녕하세요. 최진혁 이사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음이 울렸다. 지은은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최진혁입니다. 낮고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이사님 회사에 근무하는 박민준 과장의 아내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로 그러시죠? 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박 과장님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디 3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만나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오실 수 있겠습니까? 마침 그때 시간이 비는군요.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숨을 내쉬었다. 첫걸음은 떼었다. 오후 2시.
그녀는 머큐리 상사 사무실이 위치한 무역센터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높은 유리 건물, 회전문, 입구의 경비원. 지은은 코트깃을 여미고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7층으로 데려다 주었다. 단정한 머리를 한 젊은 여비서가 그녀를 이사실로 안내했다. 최진혁 이사가 책상에서 일어섰다. 짧게 깎은 머리에 희끗희끗한 부분이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성이었다. 엄격한 정장 차림, 얼굴은 진지했고 시선은 날카로웠다. 어서 오십시오, 이지은 씨라고 하셨죠. 지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궁금하군요. 최 이사는 다시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박 과장은 우리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은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날 찍어둔 메시지 스크린샷을 여러 이사에게 건넸다. 이걸 읽어주십시오. 그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이 점차 굳어졌다. 마지막까지 다 읽은 그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입니다. 지은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깍지 꼈다. 이사님, 박 과장님이 자신의 계획을 여기 사무실에서 논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만약 CCTV나 다른 녹화 자료가 있다면 제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속임수와 배신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사는 말이 없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다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지은 씨, 저는 항상 사업에서의 청렴함은 사생활에서의 청렴함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조만간 파트너와 고객도 속이게 마련입니다.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 사무실에는 실제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회의실에도요. 지은은 허리를 폈다. 그리고 보안팀에 지난 한 달간의 녹화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만약 박 과장이 근무 시간에 그런 일을 논의했다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최 이사는 책상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다. 이틀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하기는 이릅니다. 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지은 씨, 정말 이 일을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소란, 이혼, 힘든 일일 텐데요. 확실합니다. 지은은 일어섰다. 제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속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보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사는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돕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지은은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더는 분노가 아니라 힘이었다. 그녀는 행동하고 있었다. 팔짱만 끼고 앉아있거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것, 할머니의 집,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틀 동안 지은은 전화를 기다리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민준이 몇 번 진명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녀는 생각 중이야. 모든 걸 신중히 따져봐야지. 서두르지 말자라며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가 더는 고집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적어도 단칼에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했다. 목요일 저녁 최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지은 씨, 필요하신 것을 찾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다음 날 지은은 다시 이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기 3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최 이사가 말했다. 모두 회의실에서 녹화된 겁니다. 남편분께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누나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은은 즉시 그의 억양을 알아차렸다. 수진 누나, 내가 말했잖아.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지은이 거의 넘어왔어. 조금만 더 하면 서명할 거야. 그럼 공동명의로 바꾸고 반년 뒤에 이혼 소송 걸 거야. 법적으로 내 몫이 절반이거든. 그 절반을 누나한테 줄게. 그럼 애들이랑 그 월세 닭장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스피커 너머로 왜곡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이게 완전 바보네. 민준이 웃었다. 지은이는 착해 빠졌어.
평생 모든 사람을 믿고 살았지?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을 챙긴다고 생각할걸. 난 그냥 이 책임감에 지쳤을 뿐이야. 걔 간호사 월급으로는 미래가 없어. 집이라도 팔면 돈이 좀 생기겠지? 절반은 내가 갖고 절반은 누나 주고. 드디어 갈라서는 거야? 진짜 안 들킬 자신 있어? 누굴 뭘로 보고. 평생 날 믿어왔는데 이번에도 믿을 거야. 잘 포장해서 말하는 게 중요해. 현우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넘어올걸. 녹음이 끝났다. 지은은 두 손을 주먹 쥔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이 말을 듣는 것은 메시지를 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남편의 목소리, 그의 경멸적인 어조, 웃음소리. 마치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게임에 쓰이는 졸에 불과한 것 같았다. 비슷한 내용의 녹음이 2개 더 있습니다. 최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지은 씨, 정말 유감입니다. 아닙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고 솟아오른 눈물을 닦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보다 이 녹음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경고문이 부착된 회사 내의 CCTV로 녹화된 것이라 모두 합법적입니다. 그렇다면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부탁입니다. 말씀하시죠. 이틀 후에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 약속을 잡겠습니다. 집 서류를 처리하는 척하면서요. 민준 씨는 제가 그가 원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것에 서명할 겁니다. 이혼 소장과 집이 제 고유 재산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그녀는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자리에 이 녹음 파일과 함께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거짓말이 탈로 났다는 것, 자신이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최 이사는 생각에 잠겼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거짓말을 하거나 발뺌하거나 저를 비난할 수 없게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해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부탁드립니다. 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법무사와 약속이 잡히는 대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USB를 건넸다. 가져가세요. 사본입니다. 원본은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지은은 USB를 받아 손에 꽉 쥐었다. 이 작은 물건이 모든 것의 열쇠였다. 배신의 증거이자 복수의 무기.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했을 때 지은은 부엌에서 그를 맞았다. 그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넥타이를 풀었다. 왔어, 지은아. 저녁은 뭐야? 제육볶음에 된장찌개. 이 그녀는 식탁에 그릇을 놓았다. 민준 씨, 나 생각해봤는데. 집 문제 말이야. 그는 즉시 경계했지만 태연한 척 애썼다. 응,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제대로 정리해야지. 현우를 위해서 우리 마음 편하자고. 지은은 그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동의할게. 공동 명의로 바꾸자. 민준의 얼굴이 환해져서 조금 안쓰러울 정도였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지은아, 정말 기쁘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말 올바른 결정이야. 알아. 그녀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가스레인지 쪽으로 갔다. 대신 이왕 할 거 빨리 해버리자. 나 마음 바뀌기 전에. 내일 점심때 나 시간 되는데? 법무사 사무실로 올 수 있어? 당연하지. 회사에 말하고 빠지면 돼. 이게 더 중요하잖아.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수진 누나한테 문자 보내야겠다. 기뻐할 거야. 수진 언니한테는 왜요? 지은이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아, 누나가 우리 걱정 많이 했거든. 제대로 정리하라고 조언도 해줬고. 내가 얘기했었어. 민주는 재빨리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다. 누나가 이런 일에는 잘 알거든. 정말이야. 네, 잘 알겠죠. 지은은 그가 자신의 표정을 보지 못하도록 가스레인지 쪽으로 돌아섰다. 남은 저녁 내내 민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농담을 하고 현우와 체스를 두고 지은에게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동의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화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내일 일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밤에 남편이 잠들었을 때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최 이사의 번호를 눌러 법무사 사무실 주소와 시간을 음성 메시지로 남겼다.
아침에 그녀는 평소처럼 현우를 학교에 보냈다. 아이는 다시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오늘 좀 이상해요. 그냥 조금 긴장돼서 그래. 지은은 아이 앞에 쭈그려 앉아 손을 잡았다. 현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엄마는 널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줘. 그리고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은 널 위한 것이기도 해. 엄마가 무섭게 왜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어서 가. 늦겠다. 그녀는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교복 재킷을 입고 책가방을 맨 깡마른 모습. 그녀의 아들. 그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겪을 가치가 있었다. 그가 엄마는 강하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잘할 수 있도록. 1시 30분. 지은은 현관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검은 블라우스의 깃을 바로잡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다. 속은 떨렸지만 겉보기에는 침착하고 단호해 보였다. 준비됐어. 민준이 침실에서 나오며 셔츠 단추를 잠갔다. 그 역시 오늘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듯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응, 가자. 그들은 택시를 타고 말없이 갔다. 민준은 내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번은 지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당신은 진짜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의 오래된 건물에 있었다. 높은 천장,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종이와 먼지 냄새. 사무장이 그들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김정호 변호사가 이미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지은 씨, 박민준 씨,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민준은 손을 비비며 자리에 앉았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집을 공동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다. 먼저 한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절차에 입회하셔야 할 분입니다. 누구요?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웬 다른 사람입니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문턱에는 작은 가방을 든 최진혁 이사가 서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사님, 여긴 어쩐 일로? 앉으세요. 박 과장 이사가 차갑게 말하며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이제 다 설명해 드리죠. 민준은 상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해가 안 됩니다. 곧 이해하게 될 겁니다. 최 이사는 책상으로 다가가 가방에서 노트북과 USB를 꺼냈다. 변호사님, 이거 좀 써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사는 USB를 꽂고 파일을 열어 민준에게 화면이 보이도록 노트북을 돌렸다. 잘 보고 잘 들으세요. 스피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진 누나, 내가 말했잖아.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지은이 거의 넘어왔어.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민준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졌다. 그는 입을 벌리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녹음은 계속해서 그의 모든 문장, 모든 웃음소리, 아내에 대한 모든 경멸적인 단어를 무자비하게 폭로했다. 녹음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책상을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지은아, 그가 마침내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조용히 해,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조용히 해. 그녀는 김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변호사님, 서류 처리해주세요. 제 남편이 기대했던 것 말고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에게 서류 뭉치를 밀어주었다. 여기 이혼 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이 분할 대상이 아닌 이지은 씨의 고유 재산임을 확인하는 서류들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지은은 펜을 들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서류에 또렷하고 단정하게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지은아, 기다려.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러면 안 돼. 우리 몇 년을 함께 했는데. 그녀는 팔을 뿌리치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난 당신을 믿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렸어.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를 어떻게 이용할지만 생각했구나. 할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집을 당신 누나한테 주려고 하면서 나를 바보라고 불렀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수진 누나가 꼬드겼어. 난 원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마.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원했잖아. 반년 동안 계획했잖아. 어떻게 날 속일지 누나랑 상의하고 나를 비웃었잖아. 그리고 그거 알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당신을 믿었던 바보. 최 이사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민준 과장, 내일 내 사무실로 와서 사직서 제출하세요. 자기 가족을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은 내 회사에 둘 수 없습니다. 운 좋은 줄 아세요? 업무 시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저는 대화는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서류철에 모아 지은에게 건넸다.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집은 이지은 씨의 소유로 남습니다. 이혼 소장도 제출되었습니다. 한 달 내로 혼인관계는 해소될 겁니다. 지은은 서류철을 받아들고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에게요. 그녀는 최 이사와 법무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두 분이 안 계셨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스스로 해내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저 도왔을 뿐입니다. 지은은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다. 초라하고 무너진 모습이었다. 아, 민준 씨, 그녀가 말했다. 수진 연니한테 전해줘요. 집은 내 것이라고. 오직 나와 현우의 것이라고. 당신 짐은 오늘 저녁 6시까지 가져가요. 그 후에 자물쇠 바꿀 거니까. 지은아, 잘 가. 그녀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현관 계단에 멈춰 서서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속은 텅 비었지만 동시에 몇 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나 민호네 집인데 저녁까지 있어도 돼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물론이지, 아들. 6시까지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꿀 찍어 먹는 팬케이크 해줄게. 마침 민준이 집에 없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나중에 현우에게 모든 것을 차분하게 소리치거나 울지 않고 설명할 것이다. 아빠가 나쁜 짓을 했지만 엄마가 우리 집, 우리 가족,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을 지켜냈다고 말해줄 것이다.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거리를 걸었다. 앞에는 새롭고 힘들고 쉽지 않겠지만 정직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5시 30분. 지은은 창가에 서서 택시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에서 큰 가방 2개를 든 민준이 내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집, 이제는 그들의 예전 집이 된 창문을 바라보았고 지은은 그림자 속으로 물러섰다. 그가 자신을 보길 원치 않았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가방 2개와 30분의 짐 싸는 시간으로 요약되었다. 지은은 침실로 들어갔다. 옷장은 절반이 비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옷과 신발, 책꽂이에 책 몇 권을 가져갔다. 협탁 위에는 그의 결혼 반지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지은은 쪽지를 펼쳤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언젠가 용서할 수 있다면 전화줘, 민준. 그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반지는 옷장 맨 위 선반의 상자에 넣어두었다. 나중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다. 팔거나 그냥 버리거나.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가 돌아온 것이다. 지은은 현관으로 나갔다. 아들은 재킷을 벗으며 서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가방 들고 나가는 거 봤는데. 지은은 아이 앞에 앉아 손을 잡았다. 현우야, 아가,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그들은 부엌 소파에 앉았다. 현우는 동그래진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단어를 고르며 천천히 말했다. 아빠의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그리고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설명했다. 아빠가 우리 집을 뺏으려고 했다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집을요? 응, 현우야. 자기 명의로 바꾸려고 했어? 그리고 절반을 수진 고모한테 주려고 했고.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두지 않았어. 집은 우리 것으로 남을 거야. 너와 나의 것. 그럼 아빠는 이제 안 돌아와요? 지은은 아들을 껴안고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는 소리 없이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아니, 현우야. 아빠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아. 우리 이혼할 거야. 나 때문이에요. 내가 엄마한테 그 얘기해서?
아니, 지은은 아이를 떼어놓고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아들. 너 때문이 아니야? 넌 엄마한테 말해줘서 아주 잘한 거야? 내가 엄마를 지켜준 거야? 넌 엄마의 영웅이야.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하는 건 싫었어요. 알아. 하지만 인생에서는 가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아빠는 정직하지 못했어. 엄마를 속였고 자기 것이 아닌 걸 뺏으려고 계획했어. 엄마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랑은 살 수 없어. 지은은 휴지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게 된 건 아니야? 아빠는 내 아빠고 언제나 그럴 거야. 단지 엄마랑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뿐이야. 현우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집은요? 우리 정말 집 안 잃는 거죠? 절대로. 약속할게. 이 집은 우리의 요새야.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기억나요? 아이는 소매로 눈을 닦았다.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도 잘 돌봐야 한다고,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집, 이 사과나무들을 지킬 거야. 우리 둘이서 잘 해낼 수 있어. 현우야. 함께. 그들은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 지은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자, 이제 약속한 대로 팬케이크 구워줄게. 꿀이랑 같이 먹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꿀이랑 연유랑 같이요. 현우가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꿀이랑 연유랑 우리 집 사과로 만든 잼이랑 같이. 팬케이크가 구워지는 동안 현우는 식탁에 앉아 숙제를 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그의 시선을 느끼며 침착하고 강인해 보이려 애썼다. 그를 위해서. 다음 날인 토요일,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은 화면에 뜬 그녀의 이름을 보고 몇 초간 받을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다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여보세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고 갈라지고 있었다. 내가 민준이 쫓아냈다며. 걔한테 다 들었어. 들었다고요? 흥미롭네요. 그 사람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을지. 반년 동안 내 집을 빼둬서 당신한테 주려고 계획했다는 건 빼먹었겠죠. 아마. 지은은 벽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그렇지 않아. 걔는 그냥 날 도와주려던 것뿐이야. 난 애가 셋이고 혼자라고. 넌 뭐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할머니가 물려주신 민준 씨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집을 나눠주는 거요. 지은은 코웃음을 쳤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언니한테 빚졌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도움과 도둑질의 차이도 구별 못하게 된 건가요? 무슨 도둑질. 너희는 부부잖아. 모든 건 공동의 것이어야지. 아니요.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아요. 상속재산은 고유재산이고 난 연희한테 단 한 푼도 빚진 게 없어요. 지은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수진 언니,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돈도 주고 애들 옷도 사주고 언니가 힘들 때마다.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속임수로 자기 동생의 배신을 이용해서 내 집을 그냥 뺏을 수 있다고 생각했군요. 민준이가 먼저 제안했어.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두 사람 다 비열하게 행동했고 이제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뿐이에요.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아기의 차 위협적으로 변했다. 내가 방법을 찾아낼 거야. 소송을 걸어서라도. 해보세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을 잘랐다. 나한테는 언니와 그 동생의 계획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어요. 대화 녹음, 메시지. 소송 걸어보세요. 사기 미수죄로 맞고소당할 테니까. 이제 끊어요. 수진 언니.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녀는 통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분노와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만족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협박에 굴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3주가 지났다. 지은은 새로운 리듬으로 살았다. 직장, 집, 아들. 현우는 점차 아빠의 부재에 익숙해졌다. 민준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아이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고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한 번은 아빠,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후로 민준의 전화는 뜸해졌다. 셋째 주가 끝날 무렵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지은 씨, 소식이 있습니다. 박민준 씨가 이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걸석 재판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자유.
지은은 창가에 서서 가을마당을 바라보며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거짓으로부터, 배신으로부터, 자신을 단지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았던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드님은요?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씩이요. 지은은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영자 여사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통화가 끝난 후 지은은 창턱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할머니를 떠올렸다. 주름진 자애로운 얼굴, 따뜻한 손길, 사과파이 냄새. 지은아, 강해져야 한다.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란다. 저 당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지은은 방의 정적 속에서 속삭였다. 우리 집을 지켰어요. 우리의 요새를요. 지은은 현관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마당과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집, 잎이 거의 다 떨어진 사과나무를 비추고 있었다. 날씨는 쌀쌀했고 가을 냄새와 이웃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가 났다. 이곳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이 흘렀다. 이곳에서 할머니를 도와 부엌에서 요리를 배웠다. 이곳에서 옆집 남자아이와 처음 입을 맞췄다. 15살이었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다. 이곳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울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할머니는 그녀를 위로하며 인생은 계속되고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엄마, 이리 와보세요. 현우가 불렀다. 보세요. 사과나무 아래에 뭐가 자라요. 지은은 현관에서 내려와 다가갔다. 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들 사이로 작은 하얀 버섯들이 돋아나 있었다. 이거 표고버섯이잖아. 그녀가 외쳤다. 할머니가 가을마다 이걸 따서 감자랑 볶아주셨어.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 기억나요. 우리도 딸까요? 당연하지. 집에 가서 바구니 찾아오자. 엄마, 슬프지 않아요. 아빠 말이에요. 지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껴안았다. 있잖아, 현우야. 처음엔 슬펐어. 아주 많이. 하지만 그러다 깨달았어. 때로는 무언가를 잃는다는 게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다는 뜻이라는 걸. 난 남편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어.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할머니 집을 얻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나와 너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엄마예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은은 저절로 눈에 고인 눈물 사이로 웃었다. 고마워, 아가. 어서 버섯 따러 가자. 곧 어두워지겠다. 그들은 찾아낸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현우는 신나게 버섯을 땄고 지은은 옆에 서서 집을, 곧 저녁이면 다시 불이 밝혀질 창문들을, 곧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마당을, 또 한 번의 겨울을 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사과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엄마, 만약 아빠가 마음을 바꾸면요?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면요? 현우가 버섯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 현우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돌아오고 싶어 해도 난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아빠는 자기 선택을 했고 나도 내 선택을 했어. 진심으로 사과하면요. 있잖아, 용서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 내가 못됐거나 복수심에 불타서가 아니라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속이고 배신하고 나중에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지은은 아들 옆에 앉아 바구니에 버섯 몇 개를 담는 것을 도왔다. 아빠는 그냥 실수를 한 게 아니야. 반년 동안 나를 속일 계획을 세웠고 자기 누나랑 그걸 상의하고 나를 비웃었어. 그건 실수가 아니야, 현우야. 그건 배신이야. 그리고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았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사는 거네요. 둘이서. 하지만 무섭지 않아.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 지은은 일어나 무릎을 털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집이 있어. 증조 할머니가 말씀하신 우리의 요새. 지은은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감자와 함께 버섯을 볶았다. 현우는 여태껏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며 2볼 가득 음식을 먹었다.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가슴속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고 집이 있고 미래가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현우의 방에 들렀다.
아이는 이미 이불 아래 누워 증조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낡은 곰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잘 자, 아가. 지은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엄마, 행복해요. 그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혼 후, 배신 후, 겪어야 했던 모든 일 후에 그녀는 행복할까? 있잖아, 현우야. 지금 내가 행복한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히 아는 건 난 자유롭다는 거야. 난 강하고 무너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건 이미 많은 것을 의미해.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행복은 또 찾아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우리 둘 모두에게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내 아들. 세상에서 가장 많이. 그녀는 불을 끄고 방에서 나와 자기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 이 침대에서는 둘이 잤다. 그녀와 민준이.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혼자인 것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더 편안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 사진을 열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의 할머니는 자기 집 대문 옆에 서서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지은이 속삭였다. 할머니 집을 지켰어요. 우리 집을요.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마당의 낙엽을 흩날리며 소리를 냈다. 어디선가 멀리서 개가 짖었다. 평범한 저녁의 평범한 소리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나름의 매력이 있었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민준 없이, 환상 없이, 거짓 없이, 하지만 그 대신 정직하게. 지은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불길을 통과하고도 타지 않았으니까. 그녀에게는 아들과 집,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지도 몰랐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